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떠한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 개의 노트가 떨어지는 것까지 한번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박자에 맞춰서 노트가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바로 이번 강좌가 14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비트 14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박자 타이밍과 노트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비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private int라고 해서 타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한 다음에 노트 네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타이밍과 노트의 종류를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클릭한 다음에 소스에서 getter과 setter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가 다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생성자 또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소스에 들어가셔서 construct using fields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후에는 노트 클래스로 가서 약간의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드로우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숏 대신에 스페이스로 넣어주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만들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출력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성자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기 X는 제거해 주시고요. 노트의 타입을 받았을 때 만약에 노트 타입이 equals라고 한 다음에 S랑 같다면 즉 S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X를 228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노트의 방향키에 맞게 이렇게 X를 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스페이스 또한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K 또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L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436, 540, 744 848, 그 다음 마지막으로 95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this 노트 타입에는 노트 타입을 넣어 줌으로써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그릴 때는 이 노트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게임 클래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드럼 노츠 부분에서 바로 한 개의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비트라고 해서 이제 들어갈 비트를 이렇게 배열로써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new bit 한 다음에 이렇게 1000ms 즉 1초에 S가 하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비슷한 원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2초에는 D가 떨어지고 3초에는 F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int i는 0을 만들어 주시고 while true를 해서 어떤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if bit에 이제 타임을 얻은 값이 즉 비트가 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이제 게임 뮤직의 getTime보다 더 작다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노트를 선언해서 new note 현재의 비트에서 노트 네임을 얻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스타트를 하게 해서 이제 노트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노트 리스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add 한 다음에 노트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를 플러스 해줌으로써 i를 일씩 증가해서 이제 각각의 노트들을 한 개 한 개씩 다 접근을 하면서 노트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즉 이제 쉽게 말해서 현재 곡이 재생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해당 위치에 걸맞는 노트를 떨어뜨리는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제 생성자에 있는 드럼 노츠라는 함수를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드럼 노트에 이 매개 변수를 그대로 지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후에 이렇게 run 함수 안에 드럼 노츠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다이나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게임 스타트 함수로 가셔가지고 이 게임 변수 바로 밑에 game.start라고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게임 인스턴스의 run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run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노트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메인 함수로 간 다음에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떠한 게임에 들어갔을 때 1초, 2초, 3초 간격으로 이렇게 노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노트를 더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 또한 이제 현재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트 배열 안에 새로운 비트 변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곡에 대한 모든 비트를 다 찍으시면 됩니다. 비트를 찍으실 때는 이제 해당 곡의 악보를 분석해서 박자에 따라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계속 들어보면서 해당 곡의 비트를 그냥 감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단 한 줄의 코드로 원하는 박자에 원하는 노트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음악에 대한 간단한 상식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곡이 있으면 되도록 그 곡의 악보를 구해서 BPM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BPM이란 이제 1분에 나오는 비트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4분의 4박자인 곡에서 BPM이 60이라면 한 박자는 1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게임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는 첫 번째 박자가 시작하는 그 시간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대부터 특정한 박자 주기로 비트를 찍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일단 박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트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메인으로 가서 노트 스피드를 이렇게 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속도를 설정하셔도 딱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게임 클래스로 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비트 배열에 널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타이틀 네임한 다음에 equals라고 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곡이 만약에 조아킴 카르듀의 Mighty Love라면 이런 식으로 intil start time 한 다음에 1000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 비치에는 new 비치라고 해서 해당 배열을 새롭게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new 비트 한 다음에 start time에서 스페이스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새롭게 배열을 할당해서 해당 곡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비트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의 배열을 선언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else if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곡들 또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작동을 하겠죠. 조아킴 카르듀의 Wildflower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비치한 다음에 new 비트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비트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예시로 찍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형태만 잡아볼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곡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로는 각각의 곡마다 이렇게 비트가 떨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비트를 다르게 찍어주셔야 되겠지만 뭐 일단 지금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를 찍어보진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개의 스페이스라는 비트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이건 단순하게 제가 추천하는 이상적인 코드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전 이렇게 미리 마치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저와 똑같이 코딩하시는 게 제 강좌를 따라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곡마다 시작하는 시간대, 즉 스타트 타임을 파악한 다음에 박자에 따라서 비트들의 나열을 자유롭게 찍어봄으로써 멋진 리듬 게임의 비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 클래스에 가서 하나의 내용을 더 추가하는 건데요. public static final int 한 다음에 reach time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리치 타임이라는 상수는 노트가 생성되고 나서 판정 바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각의 이 스타트 타임을 한번 다음과 같이 바꿔줄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main.reach time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0을 곱한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트의 도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똑같은 첫 번째 노트가 판정 바에 적중하는 그 박자 타이밍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트로 가신 다음에 노트에서 이 y는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main.reach time을 곱하는 식으로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준비는 되었고요. 저는 첫 번째 비트를 찍을 때는 이제 메인으로 가서 이렇게 reach time을 2로 잡고 노트 스피드를 3으로 잡아볼 것입니다. 그래야 노트가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섬세하게 박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로 게임 생성자로 가서 이렇게 게임 뮤직.start를 드럼 노치 함수 안에 이 while문 바로 위쪽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배열이 초기화되는 시간에서 오는 그 시간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음악이 실행되면서 비트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비트 클래스로 간 다음에 게임 스타트 함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set focus 서버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림으로써 키보드 이벤트가 항상 오류 없이 정확히 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 트랙 리스트 부분에 add하는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로딩이 길어지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로딩을 쭉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렇게 트랙 리스트에 애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 이벤트가 발생해서 해당 곡을 실행하도록 만든다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랙 리스트 한 다음에 애드하는 부분을 전부 다 제일 위쪽으로 올려줌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면서 프로그램 이벤트 상에서 그 순서를 잘 맞춰줌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게임으로 가서 실제로 비트를 찍어 볼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비트를 찍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갭을 만든 다음에 최소 박자의 간격을 의미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갭이란 걸 따로 만들어서 처음 비트가 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약 4초 정도로 맞춘 다음에 한번 코드를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찍은 코드는 바로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몇 개 되진 않지만 일련의 코드들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를 찍어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음악과 코드의 싱크를 맞추고 박자에 맞게 노트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상태에서 더욱더 속도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while로 들어간 다음에 i가 이 비트점 랭스보다 작다면, 또한 현재 인터럽트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불긴한 다음에 드랍들을 하나 넣어서 false라고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랍드가 false 값이라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 한 다음에 슬립 한 다음에 이렇게 0.005초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이 드랍들을 true로 바꿔주는 거죠. 즉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현재 상태에서 노트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텀을 두면서 노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이내믹 비트 클래스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스크린 드로우 함수에서 이렇게 무한 반복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화면이 재조정되는 시간차 또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 페인트 컴포넌츠 아래쪽에 이렇게 트라이 캐치 문구를 넣어서 아까와 비슷하게 어떠한 시간차, 텀을 두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레드 한 다음에 슬립해서 5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으로 가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애니메이션이 매끄럽게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찍었던 노트들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찍은 것들이 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비트를 찍어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노트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텀을 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리듬 게임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노트를 찍어가지고 박자에 맞게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다양한 리듬 게임을 노트를 자유롭게 찍어 보시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